예, 한국무의 학술은 117강 아유르베르다 장의학 한의학 관계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아유르베르다는 무엇인가? 예, 앞에서 첫 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유는 우리말 아유에서 나오고 베다는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과학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의 지혜, 삼의 과학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 아유르베다 의학 첫 번째 내용으로 자고로 세계의학은 3분되어 왔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히포크라테스를 기점으로 하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양의학과, 두 번째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 전통의학으로 대표되는 한의학, 대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지에서 행해주고 있는 아유르베다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도의 전통 민속의학인 아유르베다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의학이다. 서양의학의 시발지인 그리스나 중국의 한의학이 모두 이 아유르베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아유르베다 의학은 어디서 왔는가? 이라는 것이죠. 결론만 말하면 어원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말 아유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유 우리 뭐 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처럼 아유는 우리 일상에서 삶에 너무 많이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이죠. 베다는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과학과 연결되어 있고 그 출발은 한반도와 서남부와 연해주가 그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출발이 청구 지역에 있다. 저 황해다.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는 그것은 한마디로 생명의 예술자이자 과학의 결정체를 할 수가 있다. 아유르베다에서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것에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 나간다. 인간이 질병에 걸렸을 때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세 기술하고 있고, 인도 신화에 의하면 아유르베다는 우주의 창시자인 브라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가 남긴 의학 지식을 그의 제자들이 대를 이어 전수했는데, 네 번째 경전인 아사르바 경전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기술하면서 각 질병의 원인과 그에 대한 지식, 식이요법 등 아유르베다 치료법이 비교적 상세하게 실려 있다는 것이죠. 브라마는 인도 아리안의 11개 유목인인데 이들이 힌두쿠시를 넘어 인도로 들어갔고 파미르 공원을 넘어 도난과 시안, 산둥반도를 거쳐 한반도까지 들어왔다. 이들은 시온의 뿌리는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루에서 터전을 잡았다. 시기적으로 24,000년에서 17,000년 전까지 살았다. 그러면 그 이전은 어디 있냐 이거죠. 그 이전에는 바로 이전은 우리의 항해, 서해, 뻘밭이라는 것이죠. 청구지역. 우리말이 세계 언어의 뿌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5천년 전에
인도 아리안 이란계인 유목민들이 힌두쿠 시선과 파미르 공원을 넘기 전에 그 이전에는 뭐냐면은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 호수에서 말트 브레인들이 거기서 7, 8천 년 동안의 자리를 잡아서 그들이 백인의 유전자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냐면은 그 시기가 2만 4천 년에서 1만 7천 년 사이인데, 그 이전에 뭐냐면은 5만 년, 6만 년, 7만 년 전에 바로 우리의 한반도 그 스의 뻘밭을 거쳐 가지고 연해주에 걸쳐까지 여기에서 우리의 말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적어도 6만 년에서 2만 년 전까지 우리말이 뿌리가 되었다. 인도에서 아유르베다의 경전이 태동한 시기는 약 5천 년 전이고, 그 전에 이미 우리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5천 년 전 그 당시는 우리 조상은 바로 다름 아닌 테오보키시, 요순, 당군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북방 문화권을 대변한다는 것이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 5천 년 그 전에 뿌리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6세기에는 유명한 외과 의사인 수슈루타 시미타라는 아유르베다 외과서를 남겼는데, 그때 이미 그는 뇌 수술과 코 성형 수술을 실시했음이 문헌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 후 1, 2세기경에는 내과 의사인 차라카 사미타라는 내과 고정경을 남겨 아유르베다를 본격적인 의학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유르베다 의학은 8가지 전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경과를 포함한 내과, 외과,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포함해서 쇄골, 상부 관할과 정신과, 소아과, 동물, 노화 방지를 포함한 노인학, 강정학으로 되어 있고, 이 아유르베다에 추구하는 근본 목적은 간단한 운동, 명상, 식사 조절과 약초 섭취,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건강을 정지시키고 자연 상태에서 질병의 예방적 기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자연의학을 우리는 아유르베다 의학이라 하고, 우리의 먼 조상의학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행동과 예지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자연과 인체와의 관계의 균형을 유지해 그 속에 내재해 있는 기능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질병 없이 오랫동안 건강 삶을 유지하자는 건강이다. 천축 한인들이 북쪽에 도달하여 북극성 사석과 함께 천축 지방에 널리 퍼진 의학 개념이고, 이를 작금이 인도의 문화유산이 된 점은 그들이 산스크리트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 5천 년을 거치면서 주요 의학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인도의 마지막 마사지, 그것은 신체 정화법이자 치유법으로서 하나로 행하고 있고, 아유르베다 마사지는 오일만을 사용하는 마사지가 아닌 명상과 요가를 접목시켜
몸과 마음을 깊이 이완시켜 줌으로써 긴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저마다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가 치유력을 회복해 준다. 아유르베다 마사지는 어떤 마사지보다 명상적이고 강하다는 것이죠. 마사지를 통한 깊은 이완 속에 육체와 정신이 중화되고 또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고, 아유르베다 마사지 종류는 현재 100여 가지가 넘다고 알려졌다. 이 아유르베다 의학의 천축의학으로 천축 환인이 주도한 사상인데, 이를 골장 치유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유르베다와 건강이라는 부분이 있고, 아유르베다는 인간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삼의 한 방법인데, 예방을 강조하고 개인적으로 하여금 적절한 식이요법, 생활용법, 신체, 정신, 의식의 균형을 재충전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아유르베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건강이나 나쁜 원인은 하나에만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는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의학이다. 세 번째, 아유르베다 의학은 의사가 가장 생각하는 내 환자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아유르베다의 진단. 아유르베다 질병관리. 이렇게 해서 117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